광고를 통해서 공지한 대로 박주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주권 침탈 부정선거 그 규모, 실상,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많이 발표도 하고 심지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캠프에까지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또 다음 주에도 또 미국 그런 일로 또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 보시죠? 스탑 더 스틸, 내 투표지를 훔쳐가지 말라. 이 책을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박주현 변호사님, 윤영진, 현상성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쓰셨습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 제가 양력을 가서 보니까 1979년생이고 서울대 사회대학에 석사하시고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하시고 지금은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든 룰이네, 이거 황금률이. 그렇게 돼 있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진실되고 내일이 더 빛나는 명품 법률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한국보수연합 대표,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도 하시고 국회 부의장 보좌관도 하시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전문 그룹위원도 하시고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 이제 대표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 그 양력을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 짓 하지 마라. 뭐 간단한 거예요. 이거 투표지 훔쳐서 될 사람 안 되게 하고 안 될 사람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지난 한 5, 6년 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나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소상하게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예, 제가 아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또 오늘 엄청난 감동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선 자들아라는 그런 말을 형식적으로만 들었었는데 그 라이트라는 의미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 레프티스트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선 자들이, 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건 처음인데 제가 성경 공부를 대학교 때 처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그 피할 길을 주사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저 대학교 3학년 때 마음속에 와닿았고 그 이후로 성경을 여러 구절도 많이 외웠고 공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구절의 핵심이 사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승리의 확신, 이 대한민국 역시도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또한 피할 길이 나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교회에서 그때는 학교에서였는데 첫 성경 구절을 그리고 그걸 외웠던 게 갑자기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과 시작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대한민국 주권 침탈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선관위나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정가의 보도로
내놓는 딱 한 가지 수단, 대법원 판결문. 그 대법원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걸 책으로도 내자라고 해가지고 낸 것이고요. 사실상 이 내용이 단핵 심판 과정에서 서면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일장기 투표지 내용이고요. 이 일장기 투표지가 대법원 판결문은 그냥 실수다, 투표관리관이 모르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 이상이 이런 투표지가 나오려면요, 이 만년도장의 인주를 찍는 걸 6시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실제로 투표관리관이 법정에 나와서 법정 진술을 했는데 자기는 이런 투표지를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투표 사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긴 것이 대법관들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영등포 을에서 나왔던 것인데 2020년 5월 달에 증거 보전을 진행하면서 그 당협위원장 박용찬 MBC 9시 뉴스 데스크 앵커였습니다. 이분이 찍은 그 2020년 5월 달의 그 모양과 2021년 8월 달에 그 봉인지 모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장의 위치도 달랐고요. 이 부정선거율 범죄자들은 이런 법원에 대법원 그리고 법원에 보관된 투표지마저도 보관을 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서슴없이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신권 다발 투표지, 본드풀이 떡칠되어 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초단위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송 기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은 우정청이라 했는데 수많은 사전 투표, 그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의 그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법원 결정문과 판사를 무시하는 공무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정선거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증거보전 신청 그리고 증거보전 결정이 나가지고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여기를 보시면 이 결정문에는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표지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구 투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증거보전하겠다라고 해서 증거보전하려고 갔는데 인천 연수구 선관위 직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와, 그때 안민영 판사가 이 결정문을 쓴 안민영 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막았습니다. 대통령도 체포하는 영장인데 체포영장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집행이 되었을까요? 증거보전이 되었을까요? 증거보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의 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그 연수구 그 선관위 사무국장이 인천지법 부장판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법원장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비례대표 투표지는 안 가져가기로 하고 지역구 투표지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 있었던 모든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제 여기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로만 한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체포를 시킬 수 있는 그 법원 영장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무시를 하고 받아들여지도 않았습니다. 투표지 일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결국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는 법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했느냐?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80일이라는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겼고요. 한 3년이 걸린 것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린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등 판사들은 대법관들은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이제 관철을 하는 그 웅변을 하고 결국 박주현이가 사진을 찍어라라고 했는데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너 이 사진 밖으로 유출하지 마. 그러면은 뭐 위험 감수를 해야 돼라는 각서를 쓰게 했고 실제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은 아예 변론을 딱 한 차례만 열고 다음 재판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8개 보존이 됐었거든요. 비례대표 투표함이 지역 8개 보존이 됐었는데 하나도 열지 못하고 그냥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하면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요청하면 전부 다 기각되죠. 저희들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에서 일개 변호사나 낙선자가 요구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마치 친자 소송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생긴 것만 보고 내가 알아서 판결할게.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이 재판관들은 이게 특별 일부였는데 공개된 장소가 아닌 요 밀실에서 그냥 4명이서 노닥거리면서 이상한 투표지들을 가져가면 유효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희한한 현황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재검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당일 투표는 열지 말자.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거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만 열어보자. 여기서 한 100개만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더니 이제 재검표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4.10 그 총선에서도 33개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증거 보존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4.15 총선의 경우에는 30개의 증거 보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5개가 좀 제대로 열어졌고 총 한 8개가 열렸는데 나머지는 다 기각을 했고요. 4.10 총선에서는 그걸 열어보면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오고 숫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증거 보존도 못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을 그 김두관이 4.15 총선 때는 이겼습니다. 그때 양산의 종이 전문가가 가서 재검표를 했었는데 종이 전문가가 가서 보니까 100g per 제곱미터의 그 투표지가 아니라 좀 굵은 거예요. 150g per 제곱미터 좀 굵어가지고 이거 무게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살짝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확실히 무거워요. 중국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재현한테 투표지 재봅시다 이랬는데 못 재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영등포의 그 재검표에서는 무게 재는 걸 허용을 했지만 그 무게 재는 걸 허용한 배경에는 이렇게 투표함 봉인된 곳을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의 명부, 이미지 파일 대조를 어렵게 했습니다.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춧잎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를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표 당시에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과 그 재검표 때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보면 바로 그것의 가짜 여부를 판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절차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도 보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춧잎 투표지, 그 화살표 투표지 같은 투표록, 개표록에 있지 않았던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투표록에 있었던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는 모두 다 도장이 찍힌 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법관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렇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판단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답이 있더라고요. 아예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른바 판단 누락입니다. 판결문에 아예 기재를 안 해버렸습니다. 선관위가 딱 이런 식이거든요. 자기들이 얘기할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묻지마 그 해명이지만 정말 답변하기 못하는 거는 아예 쟁점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이렇게 미국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것, 미국의 행정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로 지금 엉망인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선관위 직원과 이 부정선거를 묵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다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출입할 수도 없고 미국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과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같은 운명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관위 그 판결문에 보면 엄청난 검증을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검증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이제 저기 군포 물류센터에 있던 투표지 분류기를 힘들게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한번 열어볼 생각에 2020년 12월 14일 날 선관위에 방문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가가지고 그 선관위 직원의 PPT 그거 간단히 듣고 이걸 열면 안 된다 이걸로 싸우다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 6시가 딱 지나니까 김상환 대법관이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마치 2020년 12월 14일 현장 검증에 따르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있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10 총선에서 제가 그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인데 각종 서류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편투표 서류 개수와 관련된 부분, 그 선거의 명부, 통합선거의 명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한 의견 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한 자 중 사전투표한 사람 수와 관련된 작성 서류, 중앙시도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 소지하지 않는다. 우편 접수한 우편투표 몇 개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 뭔가 숫자와 관련된 명백한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소지하고 있지 않대요. 그럼 통합선거의 명부 내놔라라고 했더니 소지하고 있지만 못 준답니다.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판결문에는 수많은 의혹이 있지만 원고가 범인이나 범죄 방법이나 이런 것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되겠지라는 한영만 씨에 대한 그 형사소송에서 제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일상이거든요. 뭐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선관위는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또 답변을 하느냐? 이 사실조회한 내용은 선거무효소송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해도 저렇게 요청해도 안 줍니다.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서 요청을 하면 전부 다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적 봉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이제 간의 사전 투표, 우편 투표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리가 많아서 이 등기번호 내역, 발신지 내역, 배송 조회 내역, 등기번호 발급 체계 뭐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조회를 하면 우정사업본부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선관위는 그 우정사업본부는 답을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답을 아예 안 해버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 답변하기 전까지 너 박주현은 뭐 했냐? 저희는 독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독촉을 했습니다. 사실조회 독촉. 올해 지연되고 있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 2293통이 배달됐는데 실제로 개표 수는 2만 5개야. 도대체 200 몇십 개는 어디 갔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사항들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독촉을 해도 독촉도 몇 차례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모든 증거 보존을 이제 기각을 해버리고 영장마저도 기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50억 클럽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법관들이 각종 의혹에 노출되어 있죠.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말하라고 갔을 때 미국의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자 이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말하라고 가서 많은 미국인들을 만나보니까 미국인들은 부정선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부정선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공화당의 사실상 당수인 트럼프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인 트럼프 지도하에 상당수의 당직자, 거의 뭐 모든 당직자들과 그 당원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같은 경우에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퇴출이 되고 무시를 당하는데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모르면 퇴출이 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퇴출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게 저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그 뭐 여러 조사도 그 뭐 헤리티지 재단이나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서 부정선거를 연구를 했고 그 결과 트럼프 가족과 그 마이크 와틀이라는 중앙위원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결선거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가지고 변호사 6,5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국 각 주의 부정선거를 감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가 이번에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하에 그 의미 있는 판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펜실베니아 주하고 조지아 대법원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 마감 연장을 불허했고요. 그다음에 우편 투표 그 봉투에 날짜가 잘못 기재된 이런 것들, 이른바 가짜 투표지들은 전부 다 무효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2020년에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갑자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 표가 계속 늘어나면서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일부 주는 똑같은 판결을 했겠지만 이렇게 대법원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주 대법원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고 그 스탑 더 스틸의 그 발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대법관들이 제대로만 판결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울분에 차가지고 거리를 뛰쳐나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A웹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것이죠. G타워에 2023년 2월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있다가 최근에는 미추홀 타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웹에 미국의 보팅 시스템, 스마트매틱스하고 도미니온 보팅 시스템 관련자들이
이 A앱의 고문과 뭐 이런 쪽으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공화당이 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A앱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USAID입니다. USAID 지금 전 직원을 휴직 처리를 했죠. 예, 이 세계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질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또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이 전자개표기가 사용됐습니다. 이 A웹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전자개표기는 선관위는 단순 분류만 하는 기계로 이름도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 분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에 조혜주 당시 선거과장이고 문재인 정권 때는 선관위 상임위원, 이건 최고 보직을 역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통과하자마자 투표지가 바로 시청자들에게 연결되는 중앙 서버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이 제작업체 사장이 이미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이 유재화 사장이 자기가 박지원, 김대중에 의해서 이런 부정선거에 이용되는 전자개표기를 제작했다라는 양심 고백을 하기로 했고,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른바 이게 전부 다 A웹의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국가들이 대부분 유혈 사태가 있었고, 콩고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일어났고, 심지어 콩고의 시민단체는 한국의 지타와 선관위에 와서 항의 시위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잘못입니까?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이 잘못입니까? 부정선거가 잘못인 거죠.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이 A웹, 이것이 이제 선거연수원, 거기에 A웹 서울센터가 있었습니다. A웹 서울센터, 수원에 왜 서울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적인 악의 축이 선거연수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증거가 어디냐라고 했지만 사실 뭐 이 중앙일보의 김방한 기자의 같이 각종 증거들이 사실 그동안에 도처의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을 뿐이지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나라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미디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마두 이동이죠. 마두 이동이고, 마두 이동 관내 사전, 저기 보면 2022년 6월 2일 05시 33분 13초, 여기 보면 2022년 6월 1일 22시 27분 39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표 상황표가 2개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 2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 마두 이동에서 부정선거 감시하는 사람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된 개표 상황표와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표 상황표 2개 있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거구의 개표 상황표가 2개 이상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수원정 이번 4.10 총선 때입니다. 이 4.10 총선 때 보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메탄 3동이죠. 3,556표. 그리고 미수정이 2,648표. 그리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가 33, 38. 저게 합쳐져 가지고 3,589, 2,68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최종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 메탄 3동의 개표 결과는 어떤가요? 메탄 3동의 관내 사전 보면
3556-2648입니다. 3589-2686이 들어가야 되는데 3556-2648이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10176729가 있고 103077431입니다. 최종적으로 103077431이 당연히 개표 결과가 돼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십시오. 1176, 7299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수원정 투표지는요, 선거일 관내 모두 관계없이 1차 분류된, 여기 있는 1차 분류된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고 수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니고 부실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프로세스는 어떤 실수를 해야 이렇게 될까요? 이건 도저히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조작된 세팅값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수많은 증거 아닙니까? 제가 이 개표 상황표를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이제 탄핵 심판 할 때 이거 2월 11일 날 김용빈이가 나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오는데 그냥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폴리티코라는 이 정치 전문지,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폴리티코 전문지는 퇴출이 됐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폴리티코에서도 이렇게 미루 시스템즈가 이라크와 콩고에서 투표에서 기술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투표 개표기가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라도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이 정도면은 야, 그거 뜯어보자 이렇게 할 판인데, 대통령이, 특히나 외교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봤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한국의 코리안 보팅 테크가 정말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문제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조금 그 체면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자, 보십시오. 여기 안 올라가죠. 2번이 표시가 됐는데 다시 이게 표시가 됐는데도 안 올라가죠. 여러분 보십니까? 이런 게 전자개표기 조작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아닌가요? 이게 증거가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런 투표지를 받으면 누가 투표를 합니까? 이게 증거가 아닌가요? 예,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파주에 이렇게 9시 30분에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그런데 실제로 재검표를 했더니 모든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다 찍혀 나왔다. 인령이 도장이 찍히는 투표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표지가 바꿔치기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랑 같이 경기 파주 경찰서 그리고 고양지청에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만 비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한테, 파주 경찰서장한테. 그 파주 경찰서에서 많은 부방대 대원들이 가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할 때 이거는 이미지 파일만 비교해 보면 간단히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한테 이미지 파일 주세요 했더니 안 준답니다. 그러면 영장을 쳐라.
강제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강제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한테 그러면 기재에 영장을 안 준다고 기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보십시오. 현 단계에서 이미지 확인 불가, 파일 확인 불가, 영장 기각. 이러니 계엄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아니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엉터리 투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처음에 개표할 때 이미지 파일 한번 보자. 그리고 재검표 때 이미지 파일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수원지법에 검찰한테 이제 검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도 수사를 안 하길래 가서 그냥 그 친구가 86년생이었는데 그 검사한테 네가 뭐 수사 뭐 하기도 어렵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통합선거의 명부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그거 한번 들고 있어봐라. 너 보직 이런 거 엄청나게 좋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검사가 이미 제출 요청해도 안 주고요. 그럼 강제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위에서 영장도 못 치게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게 수사만 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번에 증인 신청이 돼서 원래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은 전부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4월 6일, 7일 제가 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 앞에 그 CCTV 현장에서 찍은 와이파이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웨이가 나오죠. 하웨이. 여기 보십시오. 하웨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웨이 와이파이 뜬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 2024년 4월 6일 7일 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야, 화웨이가 떠? 그리고 여기 보면 QR 패스라고 있죠. QR 패스. 이 QR 패스도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전자출입증인데 이건 도대체 왜 뜰까? 선관위 앞에. 여러분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중공이 진짜 선관위에 관련이 있네? 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시군구 선관위 CCTV 날짜부입니다. 선관위는 CCTV로 보관을 하니까 상관없다,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시군구 CCTV 보관소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3월 30일 하고 4월 9일 이를 비교해 보니까 뭔가 통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도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날짜가 다 있어요. 시군구는 없는데 시도는 다 있네. 저는 이게 너무나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투표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표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넣는 건데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화면상에는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있다가 이 영상을 싹 다 입혀버리고 그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CCTV 보관은 그냥 이렇게 그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기 때문에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개표장에 여러분 이번 40 총선은 바코드가 사전투표였죠. 바코드가. 그런데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QR코드에 있는 사전투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투표지가 바꿔치기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공장에서 그 투표 제작 공장에서 과거에 찌꺼기가 남아서 나온 거겠죠.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4년 전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제작 카드 해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뭐 불량 규격의 투표지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1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데 계속 1번만 계속 뜨게 되는 현상은 이 1번 표를 뭉텅이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해운대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곳곳에 이런 투표지들이 집어넣은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검표장에서 그 요즘에 유명한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그 고향 지원에서 재검표, 파주을 재검표를 하는데 그 법정 경위들이 담배 피는 장소에 그냥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녹음기를 켜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헌재가 투표용지 빼돌린다. 법원에 있는 투표지를 빼돌린다라는 그거 녹취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증거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고향 지원에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 시민 감시를 하다가 오히려 선관위한테 고발된 사람 이 변호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각종 그 희한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증산 1동이잖아요. 3,534조. 여기 개표 상황표에는 몇 개입니까? 3,277개죠.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29표가 2,452표가 돼요. 237표가 2,776표가 돼요. 지맘대로입니다. 2,498표가 3,383표가 돼요. 2,378표가 1,929표. 투표지를 바꿔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증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도 안 됩니다. 그냥 다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다 실수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거는 투표지 바꿔치기하고 투표지 제작하고 전자개표기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2,776표. 투표용지 교부수는 2,276표인데 투표 개수는 몇 개입니까? 2,776개. 무려 500개가 더 많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6.1 지방선거에.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각종 그 선관위와 관련된 그 제품들이 중국산들이 많고요. 여기 보면 투찰률, 입찰률 이런 것들 보면 99% 100%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4.15 총선 때 양정철이 그 전에 이제 당교 협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서훈하고도 만났죠, 국정원장. 그리고 당교, 공산당 당교 만나서 교류 협약을 하고 실제로 광동선 선전을 방문해서
텐센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텐센트.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선관위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곳곳에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가 지금 선관위 과천 선관위 이제 계엄군이 들어온 건 연관이 많은데, 통합선거의 명부를 어설프게나마 요청을 받았는데, 이 통합선거의 명부가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100세 이상을 기준으로 인천 연수구 기준으로 해서 100세 이상이 총 몇 명인가 봤더니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선거의 명부는 이런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0명인 거예요. 무려 9명이 많습니다. 33%. 그래서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자 이랬는데 그 당시에도 못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투표자 수 검증을 다시 하자 했는데 역시 기각을 했죠. 대통령 측에서 한 번 더 투표자 수 검증을 요청했는데 또 기각을 했습니다. 수가 다르면 엉터리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다 보면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파주 같은 경우는 1823년생 조선 순조 때 사람이 있고, 1903년생, 1886년생, 1876년생,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고령자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니 정말 마음에 열불이 나서 정말 이게 참 용납하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사전투표록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투표 진행 중 특기사항이라고 나옵니다. 특기사항.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가 유선 연락을 해가지고 관내 통신 장비를 전부 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문자 해가지고 이제 관련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도킹 혹은 해킹을 하기 쉽도록 무선 장비로 교체하게끔 지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그 동사무소 선거 담당 팀장이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담당 단톡방을 아직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선거 통계 자료 톡방에 올린 거, 이렇게 시선관위 직원이 요 보십시오. 사전투표자 수 현황 공개하지 말라고 하여 삭제. 이런 걸 왜 삭제합니까? 사전투표 뻥튀기가 드러날까 봐. 그리고 통신장비 전원을 계속 온 상태를 유지하여 해킹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전투표를 만약 하실 때 보게 되는 이 본인 확인기, 이 본인 확인기의 오류율이 무려 10%가 넘습니다. 이게 지문 또는 서명 날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문 인증도 아닌 거예요. 그럼 무려 10%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기계를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한 1,5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하면은 무려 150만 명이 투표 이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10%나 오류율이 나는 기계가 왜 아무 이상이 없지? 그 이유는 이 투표 그 본인 확인 시스템을 꺼버리는 것 같습니다. 꺼버리니까 이 중복 투표, 이중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산으로 부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명이 계속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투표하고 저기 가서 투표하고. 왜냐하면 중복 상태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혹시나 검증을 하면 통합선거의 명부를 조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23년생이나 1876년생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전투표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 본인 확인기에서 이중투표, 삼중투표, 백중투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가 뭐냐면은 시흥시 고물상에서 만들어진 투표지입니다.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시흥시 고물상에서 왜 투표지가 발견되느냐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 투표지는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부여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된 것이다. 경주에서 발견된 걸 발급된 걸 어떻게 할까요? 이 QR코드를 찍어보면 누가 언제 투표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선거일 투표 후 등재번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그 다음에 발급 일시까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표지 보면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정동수 목사님은 만약 사전투표를 하면 1번 찍었는지 2번 찍었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즉 비밀투표 원칙이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표지들은 왜 못 찾는 걸까요? 이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돼 가지고 양산 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찍혀가지고 몇 번째 언제 일시에 찍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요 파주울이나 연수울에 이런 이상한 괴상한 투표지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QR코드만 찍으면 왜 선관위는 답변을 못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투표지를 찍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재검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투표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면 누가 찍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흥시 고물상에 있는 투표지 누가 찍었는지 아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찍으면 투표록에 나 이 투표지 찍었다라는 게 투표록에 나왔어야죠. 그런 것도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점검을 해봤더니 완전 엉터리였다라는 거. 선관위는 이 보안 점검 결과가 엉망이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보안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31.5점이었습니다. 그 전 꼴등이 44.6점이었고요. 그 평균으로는 81.9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최악의 점수, 그것도 5% 정도의 그 기기만 내놓고 점수를 받았는데 31.5점이었습니다. 그 5%도 자기들은 가장 보안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도 31.5점에서 뚫리면 다 뚫렸다는 거예요. 뚫리면. 제가 사실 그 국정원장님도 뵀었습니다. 당신도 놀랐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라서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다라는 게 그 당시 토로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31.5점이면 아마 웬만한 해커들이 지금도 다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선관위는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감사를 했더니 권익위는 한 70% 그랬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는 100% 채용비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앙 400건, 지역 800건, 1200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기관이 없죠.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젠가 기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들 전부 무혐의를 처리해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김정숙의 샤넬 옷 이것도 다 무혐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감사원 감사국장이 23년간 일했던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조직적인 증거 은폐 인멸을 한 기관, 가족회사, 세자라고 불리는 그런 데서 전원 무혐의라는 기사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대체 선관위의 뒷배는 누굽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구속시키는데 엄청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의 칼날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입니다. 이제 중국이 개입한 증거와 관련해서 그 아스키 코드에 따른 검증 결과 팔로드 파티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복잡하고요. 저는 이 비밀번호 1, 2, 3, 4, 5가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번호 1, 2, 3, 4, 5는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한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쉐쉐하는 이재명, 왜 중국을 찝쩍거려 하는 이재명이 총선 구호,
대성구 1, 2, 3, 4, 5 캠페인 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1, 2, 3, 4, 5입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1, 2, 3, 4, 5. 우리나라 발음 1, 2, 3, 4, 5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스우라고 하면 너무나 매끄럽잖아요. 이 일산스우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코리아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비밀번호가 중공 개입의 증거입니다. 여기를 헤집고 들어가서 수많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빼내고 그 해킹을 하고 조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형상 기억종이라는 말을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두 줄 이렇게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빳빳한 사전투표지 그리고 당일 투표지는 모두 엉뚱하게 만들어진 투표지입니다. 절대로 투표해서 접어서 넣으면 이런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편편한 투표지 상태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거는 형상 기억종이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지는 이렇게 평편하게 원상 기능이 아닙니다. 공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원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연수을에서 봤던 이런 일자형 빳빳한 투표지들은 전부 다 가짜 투표지들입니다. 요 동그란 롤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검표였던 부산 사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이때는 나름 그 롤 용지에서 뽑은 가짜 투표지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현격하죠. 이렇게 빳빳한 이런 게 아니라 롤에서 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빳빳한 투표지들은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걸 보건 기능이 있는 특수재직 종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상대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오상진이라는 돈 많이 줘야 되는 광고 모델 써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한다는 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법관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4, 5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이 법정에 놔두고 24시간 감시하고 와서 보자. 그래서 펴지면 우리가 졌다고 할게. 근데 대법관들이 안 한대요. 자기들도 거짓말인 거 알거든. 이게 현실입니다. 검증을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다 찍은 것들인데 원래 투표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표지들이 이런 게 아니라 빳빳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바꾼 것이겠죠. 재검표장에 있는 투표지는 전부 다 바꿨고요. 1번, 2번. 그리고 개표장에 있는 빳빳한 투표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등에서 본 투표지들은 일부들이 그냥 통째로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김동연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표를 일정 정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도 빳빳한 투표지 나오잖아.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표 상황표 결과를 보고 그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 야, 그러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아니냐. 대선도 부정선거였죠. 부정선거였지만 원래는 한 15% 이겨야 되는 선거였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0.73%밖에 못 이긴 선거죠. 여러분들이 감시 때문에 겨우 이겼던 선거입니다. 왜 이긴 자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요, 자기 맨날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이번에 이겼던 선거 역시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졌고 이번에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재질을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인쇄 계약서를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이 인쇄 계약에는 계약 특수 조건이 있는데 이 특수 조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형태의 특수지를 사용한다 이거 말고 형상 복원이나 원상 회복이나 이런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투표지들 보면 이 도장 찍힌 것들이 있잖아요. 이 도장에 보면 이 도장이 사실 좀 두꺼운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두꺼웠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두꺼워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그 인주가 커진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 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이게 3구 대선 이제 투표지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누런 종이들이 있잖아요. 누런 종이가 왜 나가냐 이랬더니 인쇄 발급되는 관내 사전 투표지에서 롤 영지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서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강릉에도 누런표, 송파에도 누런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직전에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퇴 표시가 이제 뜨잖아요. 사전투표는 사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해야 되니까 투표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투표지가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아무 용지나 다 써갖고 이런 누런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표용지 색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대통령 선거는 흰색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이 아닌 것들은 다 가짜표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짜표들이 등장한 이유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넣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색깔 변환 종이입니다. 형상 기억 종이, 색깔 변환 종이, 인형 생성 종이, 선관위가 만든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할 종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지들이 곳곳에 얘기 나왔습니다. 색과 재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놓고 정당화하는 게 선관위 행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빳빳한 투표지들이 있느냐? 중국인들은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안 접습니다. 중국 투표지들은 이렇게 공개 투표지를 하고 안 접기 때문에 이런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어색한 그 빳빳한 투표지들이지만 중국인들은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15 총선도 그렇고 4.10 총선도 그렇고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15초 미만을 끌은 게 그 관내 사전투표만 이렇게 179곳이 나왔습니다. 이제 5초, 10초까지 하면 200곳이 넘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발급하는 데만 40초가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는 이미 인쇄된 투표지를 나눠주는 당일 투표보다 관내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가 더 빠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신중동은 평균 4.7초, 빠를 때는 2초당 한 표씩 투표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부천시 신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보다 전부 다 빨라요. 100m 달리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도 모자랄 안 되는 투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2016년에 1등인 투표지는 12,000표 이상 했던 그 계룡대 논산 연무업이었는데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함도 여러 개였고요. 이렇게 투표를 해서 12,000몇 표를 했는데 부천시 신중동은 이렇게 투표함 하나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투표를 했는데 18,210표, 관내 사전투표 6,134표까지 합치면 24,000표가 넘는 그런 투표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투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제어 수단이 있는데 이번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찍자 인쇄 날인이 아니라 찍자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왜? 위조 투표를 계속해야 되니까. 심지어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인쇄 날인하고 도장 찍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늘어진다고 선관위가 계속 하니까
자기가 100명을 가지고 오전 6시에 땡 하고 했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계속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려고 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이미 투입된 인형을 가지고 유조 투표지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CCTV를 가립니까? 왜 CCTV를 가려요? 또 신기한 거는 사전투표만 가려요. 당일 투표는 또 안 가려요. 그래서 사전투표 왜 가리는데 이러면 비밀투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는 비밀투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제기를 합니다. 밖에서 투표 이걸 세보니까 100명인데 전산으로 보니까 150명이 투표했더라. 50명을 벌써 또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소 설비사항 정보 보면 이렇게 CCTV 설치된 경우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CCTV로 사람 수를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나 부정선거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는 행랑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투표함은요 철제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요 보십시오. 이 행랑식 투표함은 요 뚜껑만 그냥 따버리면 그냥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봉인지 옆에 있는 이 버튼만 싹 빼버리면 싹 다 열려버려요. 왜 이런 투표지를 열까요? 아까처럼 그 CCTV가 본다고 하는 그 보관 장소에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게 불발되면 투표함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런 그 봉인지를 뜯어가지고 그 선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은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선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 지적을 하면 음모론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일 투표는 그러면 없느냐? 당일 투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투표는 그 조작 비율이 1000만 표, 2000만 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당일 투표는 그 비율이 좀 적다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6시 15분에서 6시 20분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투표 수나 투표율은 내려갈 수가 없죠. 3구 대선 같은 경우에 송파구가 6시 15분에 84.4%에 47만 7,736표였는데 갑자기 5분 뒤에 79.1% 줄어가 버립니다. 3만 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제가 이걸 하고 바로 파이낸스 투데이에 기사화를 시켰는데 당일 투표 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이거는 22대 4.10 총선의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시 52분에서 1시 18분으로 이렇게 갔죠. 요 대구 한번 보시면 이 대구에서 49.9%가 49.6%로 줄어듭니다. 오, 이상하네. 광주 이런 거 보십시오. 41.6에서 56.7로 확 뛰는데 대구나 이런 데 우파 투표지가 올라가야 할 곳들은 줄어듭니다. 도대체 왜 줄어드냐? 비례대표 투표지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당일 투표율이 높으면은 우파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여버린 겁니다. 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3시 46분, 3시 15분에 투표자 수가 똑같습니다. 45,230, 45,230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저도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 대구 남구 선관위 주변에 이렇게 투표지들이 당일날 찢어진 그 투표지들이 쓰레기 더미에 발견됐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일 투표도. 통 하나를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투표수가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은 원인 규명 불가, 잠정 투표자 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잠정 투표자 수를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서류를 달라 이러면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게 선관위 대응 방법입니다.
이 투표 확인증입니다. 투표한 사람, 나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에 투표를 했다. 그랬는데 내가 투표한 지역에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은 0표더라. 자유통일당 투표를 했는데 자유통일당 투표한 사람이 0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투표한 사람이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이다. 그러면 없애버린 거겠죠. 바꿔치기 한 거겠죠.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당연히 많은 득표가 예상됐던 당도, 일정 이상의 득표가 예상됐던 당도 그 이상을 투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수원 판결문이나 4.15 총선 판결문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대대적인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선거,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나라를 먹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기술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4.15 총선 판결문은 그래 부정선거였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자백하는 그런 판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이런 투표지 있으면은 이게 하나면 괜찮습니다. 이게 1000장이 넘게 나왔으면 이걸 찍는 사람은 6시간 동안 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만년 도장을 계속 인주에 찍고 이걸 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관위는 그 대법원은 그냥 투표관리관이 이거를 그냥 놓쳤을 수 있다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기표인 이런 것들도 대량 투표 조작 위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투표지들이고요. 이 도대체 스카치 테이핑된 살색 투표, 그 유리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핑된 투표지들은 왜 나올까? 저는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투표지 수는 이제 몇 장을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투표지가 없으니까 그래 이 하자를 치유해야 된다 이래갖고 유리 투표지를 붙이고 살색 투표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이런 투표지들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다르죠. 요 도장 위치랑 요 위치랑 다릅니다.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고 탄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부정선거 카르텔. 우리는 이것을 깨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편투표 역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2293표가 배달이 됐는데 실제로 투표 수는 2만15표, 선거인 수는 2만 26표입니다. 도대체 269개의 관외 사전투표는 어디 갔는가? 이게 제 물음의 시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답변을 거부한 것이 우정사업본부였고 끝까지 독촉도 했지만 답변을 결국 못 받은 것이 대법원이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그 우편 투표 이 등기번호 요 등기번호를 보고 그 배송 조회를 누르면 이 배송 조회가 싹 다 뜹니다. 그런데 이 배송 기록을 보면 이건 4.10 총선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택우체국에 접수를 했다가 다시 평택우체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엉터리 배송 경로가 되고요. 선관위에 특별 배송되는 우편인데 이렇게 미배달되고 그 사유가 이사 간 곳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우체국에서 서울 강서우체국으로 가는데 광화우체국을 거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로들이 나오고요. 이제 서강주 우체국에서 북강주 우체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전혀 거칠 필요가 없는 루트들을 거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 대전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 곳곳에 이번에는 321만 표였고 4.15 총선에서는 272만 표였습니다. 그런 이 배송 경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 투표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도 수사 요구를 해도 다 묵살되는 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이 선관위에 있었는데 미배달되고 접수 취소가 되고 폐문부제로 선관위에 갔는데 이게 배송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막 찍어내고 봉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곳곳에 그 부정선거 조작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이렇게 동서울 우편집중국 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각종 유형을 정리하면은 100개도 넘을 텐데 그냥 이 배송 기록만 봐도 부정선거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 이러면은 실수다, 부실이다,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부실일까요? 숫자가 이렇게 배송된 것과 개표된 것과 득표된 것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실수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작의 흔적이고 조작의 증거입니다. 조작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국외 부재자 투표인데요. 국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좌파도 외국 나가면 우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외 부재자 투표 현황을 보면요, 그 이른바 우파 정당이라 하는 국힘당이 이긴 지역이 서초갑 하나뿐입니다. 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강남갑도 지고 대구 수성갑도 지고 서울 서초갑만 덩그러니 이기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더 쉽고 관내 사전 투표도 부정선거하기가 더 쉽고 관내 사전 투표 조금 쉽고 당일 투표 조금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각종 부정선거의 현황들을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속이 터졌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침묵하고 저 정치인들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중공의 노예가 되었구나, 돈으로 매수되었거나 뭐 다른 협박을 받았거나.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당신은 친미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를 좋아합니까? 해서 미국을 좋아합니까? 한국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중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 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요. 어디에 갖다 내놓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4만 명 100%가 미국을 좋아하고요. 95%가 중국을 매우 싫어하고 5%가 중국을 싫어하더라고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일부 중국의 약점 잡힌 자들은 중국에 매달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북한도 연루가 되어 있겠죠. 사실 중국과 북한에 의한 저는 부정선거, 그리고 수많은 친중파, 그들의 매수된 포섭된 친중파 또는 친북파들과 합작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내리시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수면 위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털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 초반에 좌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도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린애들이 꿈이 뭐냐면 그 나라를 탈출하는 겁니다.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그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는 그런 나라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의 각종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뿌리 뽑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전쟁의 침략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총칼을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아주시고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 고발해가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연세대를 필두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탄핵 반대도 있고 부정선거 진상 규명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작금의 가장 중요한 이 현안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선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랑침례교회 오면서 느꼈던 그 성경을 제일 처음 그 구절을 외웠던 그 승리의 확신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위기에 있지만 그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